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신현영의 코로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집단 면역 기준 상향 검토가 필요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에서도 신규 확진자 90% 이상이 델타 변이로서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2.5에 비해 델타 변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에서 8 수준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에 앞서서 효과는 감소하게 됩니다. 감염 예방 효과는 화이자가 97.9%, 아스트라제네카는 59.8%, 중증 예방 효과에 있어서는 화이자가 96%, 아스트라제네카 92%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이 64%의 예방 효과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는 11월 70% 백신 접종에 대한 집단 면역이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이라 했습니다. 백신 수급과 접종 참여 모두 윈윈하라는 긍정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로 인해 대한민국 집단 면역의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오명돈 교수는 접종률이 70%에 이른다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며 코로나19가 토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감염병 최고 권위자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출몰할 것입니다. 바이러스 세계에서는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곳이며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의 기본 속성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구 전략을 위해 집단 면역 기준을 백신 접종 80%에서 90%까지도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코로나 종식과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백신의 3차 접종 계획 그리고 백신 자주권과 더불어 mRNA 백신 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백신 접종 대상 확대 그리고 교차 접종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18세 이상 국민의 3,600만 명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집단 면역 기준을 최소 80%까지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화이자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5세로 확대하는 것, 임산부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빠르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을 12세부터로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CDC에서도 임산부의 백신 안전성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고 독일에서도 임산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차 접종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조합 외에도 백신 수급 상황에 따른 다양한 교차 조합에 대한 검토 필요합니다. 접종 간격도 11주에서 12주보다 8주로 줄여서 빠른 2차 접종 완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리두기 완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에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이미 시민들께서도 10분 중 7분이 현재 거리두기 완화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거리두기 완화가 시기상조라고 경고합니다.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이고 이는 작년 5, 6월 그리고 12월 시기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던 때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십시오. 앞으로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그리고 싱가포르 방식 대응처럼 유연하게 더불어서 코로나와 살아갈 수 있는 방식 대한민국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신현영의 코로나 브리핑 6번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